작품당 60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 한번 나열해 볼게. 산수유, 그 다음에 카메라 워커, 맞지? 카메라 워커. 그 다음에 그 동주. 아마 다음 주에 프린트 쫙 받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풀비리네. 맞죠? 내가 안 하는 게 있는지 한번 봐봐. 자, 그 다음에 쉽게 쓰여진 시. 오케이. 그 다음에 별에는 밤. 이해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벌레.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아마 이렇게 엮이고 이렇게 엮일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다른 거랑 엮이고 이렇게 두 개가 엮이고 이렇게 출제될 수는 있거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엮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정도 인지하면 됩니다. 이해는 됐지? 오케이. 자, 일단 요거 나눠는 드릴게요. 뒤에 있는 의문의 변동은 너네 건 아니야. 너네 건 아닌데 너네 다음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해야겠네요. 어차피 해야 돼. 근데 어차피 문법 할 때는 쌤이랑 하면 졸라 쉬워서요. 자, 봐봐. 갑니다. 일단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먼저 그 별에는 밤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알겠죠? 너한테 중요한 작품이야. 알겠지? 자, 별에는 밤. 일단 이 봐봐. 이 별에는 밤이라고 했을 때 이 별에는 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은 일단 시대 상황이 언제냐면 일제 강점기겠죠? 그죠? 그러면 시대 상황의 셈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 부정적 현실이라고. 자, 여기서 스타트야. 그러면 얘 현실 인식에 드러나는 것들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통 튀어나오겠네.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자, 선생님 보통 이게 주제를 얘기를 하고 스타트를 하는데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주제 말고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알겠죠? 자, 갑니다. 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하늘에 뭐가 지나간대? 계절이 지나간다지. 그럼 하늘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시간에 뭐가 나타나는 부분?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는 무슨 말이야?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 자,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봐봐. 이 하늘이라는 게 뭐로 가득 차 있어? 가을로 가득 차 있대. 가을. 그럼 봐봐. 선생님 항상 이런 표지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공간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라는 걸 항상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 봐봐. 공간의 의미라고 한다면 공간의 분위기를 판단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이야? 부정적 현실이지. 그러면 공간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을이라는 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거야. 이들이 무슨 말인지? 그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가을이라는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붙일 것 같아. 쓸쓸함이라고. 야, 여기까지 납득되니? 오케이. 그러면 하늘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느 상황이다? 가을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거 쓸쓸함을 보이는데 보통 이게 쓸쓸할 때 뭐 많이 하니?
뭐 많이 하니? 쓸쓸할 때 뭐 많이 해요? 자아 성찰하고 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지. 그지? 그래서 나는 나라고 나왔네. 주어로. 그죠? 나가 누구야? 시죠? 맞아요. 화자겠지?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을 다 헤일 듯합니다. 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별을 다 헤일 듯한다는 건 별을 다 뭐 하고 있다는 소리야? 셀 수 있다는 소리지. 이해했어? 그럼 봐봐. 지금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여기서 지금 시적 화자인 나가 등장을 했는데 이 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나가 걱정이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걱정이 없는 상황이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나는 걱정이 없는 상황일 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가을 속에 별을 다 헤일 듯한데 그럼 가을에 뭘 다 샌다? 별을 샌다는 소리야. 가을에 별을. 빨리 앉으세요. 가을에 별을 샌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봐봐. 그러면 가을 별이 뭔가 상징하는 게 존재하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가을 별이 뭔가 상징하는 게 존재할 거야. 그러면 이 별이라는 게 뭘 상징을 할까? 내신이니까 선생님 먼저 밝혀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과거 회상의 매개체야. 그러면 별을 보고 이제 뭘 할 거라는 소리야? 과거를 회상할 거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그 과거를 회상을 할 때 그 과거 회상의 대상들이 뭐냐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대상인데 내가 전부 다 그리워하는 대상들이야.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과거 회상하는 요 별이라는 대상이 잘 봐. 긍정적 대상이야. 물론 시적 화자의 상황은 좀 부정적일 수 있어도 이 별 그 자체는 뭐야? 긍정적 대상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긍정적 대상이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이 별이라는 거에서 긍정적 대상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워딩을 하나씩 붙여보기 시작할게. 도대체 긍정적 대상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의미를 붙일 수 있을까? 뭐냐면 그리움의 대상, 그리고 또 무슨 대상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상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얘네를 쫓아간다는 의미에서 이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좋다는 걸 정말 극대화해서 표현을 한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립고 절실한 것들.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러 생각들 중에서 추억을 떠올리면서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그럼 봐봐. 나 봐봐. 이제 이 가을별은 내가 셀라고 했는데 가을별에 대해서 내가 뭘 하냐면은 셀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된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셀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라고 한다면 쉬 아침이 오는 까닭. 즉 무슨 적 제약? 시간적 제약이 있는 거야. 빨리 뭐가 온다는 소리야? 아침이 온다는 소리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라고 했어.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내일 밤이 있다. 그럼 내일 밤이 있다라는 거는 봐봐. 지금 다 못 세도 언제 세면 돼? 내일 세면 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일 밤이 있다라는 거 쌤이 표현상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 이게 꽤 여유로워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되게 여유로워요. 그리고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했어. 자, 요거는 조금 별표 쳐놔줄게. 요 3번이 좀 별표예요. 뭐냐면 still 설마 이거 뜻 모르는 거 아니겠지? 여전히 오케이? still 뭐야? 청춘이야.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감히 국어를 하고 있는데 영어라는 하찮은 언어를 쓰면 안 되니까 알겠죠? 자, 선생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한테 국어가 가장 위대한 언어다라고 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왜? 본인 무슨 언어 써? 한국어 쓰잖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위대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 세계 언어 중에 유일하게 한국말밖에 없습니다. 한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제 과정이 유일하게 한글만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언어를 만드는 이유가 뭐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보통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말을 만든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의사소통에서 가장 쉬운 언어가 뭘까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당연히 한글은 아니에요. 한국말은 아니야. 왜? 너무 어렵거든. 근데 배우면 모국어의 경우에는 얘만한 언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unpositional language야. 자리가 없어. 그냥 단어만 나열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나, 너, 사랑한다. 알아듣지? 그지? I love you. 똑같잖아. 그죠? 봐봐. 이렇게 해볼게. 나는 사랑한다. 너를. 나 사랑한다. 너. 의미 전달 되지? 너, 나 사랑한다. 의미 전달 돼야 안 돼요? 되죠? You love I 하면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천박한 언어야. 포지셔널 랭귀지야. 자리가 바뀌면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럼 의사소통에 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제약이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단언컨대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를 개설하게 돼도 반드시 올릴 겁니다. 단언컨대요. 2050년에서 60년 되면 세계 공용 기록 문자는 한글이 될 겁니다. 왜요? 모든 말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소리와 모든 말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특히 색채 관련해서는 한글이 압도적입니다. yellow, bright yellow 끝이지. 우리는 밝은 노란색,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존나 많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표현에서는 한글이 그냥 개 앞살이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장 위대한 언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감히 영어를 써? 말도 안 되지. 자,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얘 무슨 얘기라면 여전히 뭐래? 청춘이래. 청춘이 다 하지 않았대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봐봐. 이런 거야. 자. 여전히 청춘이라는 건 얘 계속 뭐라는 소리야? 청춘이라는 소리겠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전히 청춘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뭐라고 봐야 될까? 전망이에요. 조금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야. 납득되었니? 오케이, 됐죠? 그럼 일단 셀 수 없는 이유를 내가 뭐 하고 있냐면은 나열하고 있어요. 이 지문에서 가장 큰 표현상 특징이 동일한 혹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서 무언가를 자꾸 나열하고 있어. 그럼 지금 나열한 건 뭐냐면은 이유를 나열한 거야. 이유를 나열한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읽어볼게. 별 하나의 사람과 별 하나의 사람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람과 별 하나의 생각과 별 하나의 동작과 별 하나의 생각과 별 하나의 어머니 됐지? 자,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별을 보면 세고 있잖아. 그럼 별 하나의 물결인 상황이죠. 그죠? 요 물결 자리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물결 자리에 들어온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구체적인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그 대상이 구체적이다가 아니라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그리운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거 좀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리움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대상 그 자체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 나도 됐어? 자, 그 다음에 어머님이라고 얘기해요. 어머님.
자,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라고 했어. 왜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을 한마디씩 부를까? 지금 별 하나의 다음에 나와 있는 대상들이 전부 다 싹 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이해되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계속 뭐 한다는 소리야?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소리야.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아름다운 말들 불러본다고. 나도 됐어?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거기도 똑같이 나열하고 있어요. 맞죠? 나열하고 있어. 그럼 봐봐. 구체적으로 그리움의 대상을 나열하고 있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얘도 나열하고 있어. 근데 이때 나열은 또 뭘 상징하냐면 봐봐. 사연을 잘 봐. 보다 구체화야. 사연을 졸라 구체화시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사연을 졸라 구체화시키는 거야. 납득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봐봐. 지금 위에까지는 되게 행의 느낌이 들었지. 행의. 근데 지금은 어때? 약간 좀 소설처럼 쭉쭉쭉쭉쭉 줄글 형태처럼 되어 있죠. 잘 봐. 네가 딱 봤는데 시에서 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물음표가 나와. 이해했어? 그리고 and 좀 줄글 형태로 제시가 돼 있어. 줄글 형태로 제시가 돼 있어. 그럼 얘네들 보통 뭐라고 하냐면 무슨적 표현이냐면 산문적 표현이라 그래요. 얘들아, 산문 뒤에 문학 붙여봐. 산문문학이지. 산문문학의 대표가 뭐예요? 소설입니다. 소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산문적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나? 그럼 봐봐. 자. 우리가 시라는 것도 현대시라고 부르고 고전시라고 해서 고전시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대시도 뭐가 가능하겠어? 낭송이 가능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공감됐어? 그럼 낭송을 할 때 잘 들어봐. 낭송을 할 때 한 행에 주어진 나름대로의 그 좀 통상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자, 질문해볼게. 내가 아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에 드리는 시간이 있었을 거야. 이해했어? 아니면 좀 더 길게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내가 지금 읽은 것 중에서 제일 긴 문장이거든?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문장들은 뭔가 지금 얘기를 할 때, 낭송을 할 때 시간이 좀 길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한 3초에서 4초 정도라고 내가 생각을 해볼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3초에서 4초 정도? 그러면 3초에서 4초 정도 만에 방금 읽었던 저 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 존나 빨리 읽어야겠지. 그지? 야, 못 읽어요. 그런 건 없어. 갑자기 낭송하다, 존나 기네? 못 읽어요? 2조 할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어쨌든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겠어? 존나 빨리 읽어야 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오연.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의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봐봐. 시에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호흡이 어떻게 될까? 존나 빨라져요. 맞죠?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 무조건 빨라져. 그럼 봐봐.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배워요. 속도감 있는 이렇게 얘기해. 근데 보통 속도감 있는 전개를 많이 표현을 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뒷장 넘겨봐.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와. 이네들은 너무 뭐하대? 멀리 있습니다. 그럼 봐봐. 화자에 지금 뭐가 드러난 거냐면 화자에 인식이 드러난 거야. 그러면 이 인식이라는 표현은 보통 선생님이 소설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요거 X하고 쌤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할게요. 화자의 반응이 튀어나왔어. 화자의 반응이. 이해되니? 정선아 내가 반응 나온다 했잖아요. 화자의 반응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반응이 뭐냐면 뭘 느끼는 거야? 거리감을 느끼는 거야. 그럼 거리감을 느낀다는 건 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멀다고 생각하는 거야? 멀다고 생각한 거지. 자, 봐봐. 그럼 먼 대상들이 누구야? 아까 전에 나열했던 대상들이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봐봐. 자, 사연을 보다 구체화했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은 누구랑 같은 편이어야 될까? 사연에 나온 친구들이랑 같은 편이어야겠지. 사연에 나온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대상이야? 그리움의 대상이야.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공감? 자, 그 다음에 보다 구체화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도 긍정, 부정? 긍정이야. 근데 화자 인식, 즉 반응을 어떠냐면 이 긍정적인 대상으로부터 내가 뭘 느낀다고? 거리감을 느낀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소중한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거리감을 느끼면 당연히 거리감 느끼면 당연히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적 현실이라고 그래서 적혀 있는 거야. 좀 끄덕끄덕 될 수 있겠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부정적 현실인데 봐봐. 별이 아슬히 멀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봐봐. like 또 영어 썼네. 아씨. like 별의 거리. 봐봐. 쌤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필기하면 좀 그렇지만 자, 별의 거리 존나 멀다야. 이 거리만큼 내가 이 대상들로부터 뭘 느끼는 거야? 거리감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인지하는 거야? 그래,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거야. 이것보다 쉬운 설명이 어디 있어? 그지? 근데 꼭 희한한 게 학교에서 설명되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학원 오면은 씨발 이해가 돼요. 존나 웃기다니까? 쌤들이 일부러 다 쌤이 설명해주면 다 잘 받을까 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고등학교 쌤들이 다 쌤이 설명해주면 다 대신 잘 받을까 봐 일부러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성향이에요 그냥. 그래요? 내가 아는 선생님들 있잖아. 국어쌤들. 정말 선생님들이 있어. 정말 선생님들이. 아이가 내 앞에 앉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공부할 열의가 있으면은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어. 100명 중에 1명 정도? 거기에 못 걸리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99%에 해당하는 선생님한테 걸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수업을요, 안 해요. 대충 해요. 왠지 알아? 대충 하든 열심히 하든 본인 일한 거에 대한 월급은 똑같거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거 봐봐.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나쁘게 들릴 수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사회거든. 내가 상황만 딱 바꾸잖아? 그러면 학원 다 망해요. 학원 다 망해요. 잘 봐. 반해. 서울대를 많이 가면 갈수록 봉급, 즉 임금 인상. 학원 다 망해요, 그러면. 봐, 너네도 끄덕끄덕하지? 그지? 그러면 학교 수업의 퀄리티가 좋아지겠니, 나빠지겠니? 다른 거 말고 인서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운더리 딱 정해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봉급 인상 하잖아? 그럼 일반고도 존나 피 터질걸? 그죠?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려고 할 거야. 맞죠? 그 짓을 학원에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학원쌤들한테 수업을 들으면 잘 들리는 거야. 왜? 니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만들어야지 시험을 잘 봐오거든. 그래야지 나한테 또 듣거든. 그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야. 다른 선생님들이랑 동타임에 뭔가 수업을 열거나, 나 지금 다른 선생님 동타임 영어 수업 되게 많거든. 동타임에 열거나 하면 선생님들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봐봐. 이게 되게 아마추어틱한 발언이야. 아마추어틱한. 왠지 알아? 프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주어진 걸 열심히 하잖아? 언젠가는 누군가 알아본다야. 그게 프로야. 프로는, 아마추어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프로는 자기의 시선이 중요해. 내가 온전하게 했잖아? 내가 온전히 너네한테 전달했잖아? 이 수업 시간만큼에? 그럼 내가 전국 1위야 그냥.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야. 근데 요즘 학생들 너무 통탄하죠? 전부 다 타수에 미쳐 있어요. 타수에 미쳐 있어. 타수. 얘 몇 타야? 1타야? 이렇게. 타수에 미쳐 있어. 더불어서 이런 거지. 1타한테 들어가면 무조건 성적이 나와? 이게 아니라 하잖아. 근데 애들 타수에 미쳐 있어. 본인도 알거든? 본인도 알거든? 근데 수능 강의 들어야 한대. 그럼 누구부터 찾아? 1타부터 찾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1타의 노력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고 굉장히 많은 헌신과 희생이 들어갔을 거야. 근데 그게 너한테는 잘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너한테 맞는 쌤은 동네 어느 귓짝에서 어디서 수업하는 쌤이 너한테 압도적으로 1타일 수도 있는 거야. 나한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본인의 주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국어라는 과목과 언어라는 과목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정명고감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뼈저리게. 너는 전학이 가능하거든? 네가 일로 전학하거나 네가 일로 전학하거나 그렇게 가능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정명은 뒤져도 가면 안 돼. 왠지 알아요? 시험 범위부터가 독고다이야. 저렇게 시험 보는 학교 이 주변에 단 한 군데도 없어. 아, 진짜요? 응, 단 한 군데도 없어. 내가 오늘 너 뒤에 의문의 변동 수업해 줄 거거든? 의문의 변동? 의문의 변동 안 들어간 학교가 너네밖에 없어. 이 주변에서. 유일해. 근데 문법이 쉬운 파트예요. 어? 문법이 쉬워요.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다르지. 나한테 배우면 존나 쉬워요. 진짜로. 들어보면 알아. 자, 갑니다. 내가 완전 실전 영어를 해줄 거야. 알겠지? 자, 갑니다. 자, 별이 아슬아슬 멀듯이.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드러낸 거야. 심리적 거리감. 진짜 힘들죠? 됐니? 심리적 거리감. 그리고 시험범위 나오면 쌤이 시험범위 나왔니? 뭐 들어가? 의문의 변동이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그거 안 돼요? 뭐 들어가? 근데 나 몰라요. 그 땅끝이랑 미스터방. 땅끝이랑 미스터방? 너네 어차피 땅끝 수업 해야 돼. 왜냐면 너네 외부 지문 두루루루루루루 나온 거 있잖아. 실무 걸렸어요. 어. 저 그거 써야 돼요. 심지어. 그래? 네. 땅끝 미스터방? 오케이. I got it. 그게 끝이야? 그 1단원에 무슨 다른 거 하나 있고. 뭐? 기억해내세요. 알겠죠? 나한테 알려줘야 내가 뭘 하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 학교 학생이냐? 알려줘야 돼. 이해했어? 나 너 외부 지문, 그러니까 그 수행평가 형태로 뚜루루루루 작품 걸린 거 있잖아. 네. 쌤 그거 종이 있어요. 아 진짜요? 응, 나 누가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던데. 응. 거기서 왠지 외부 지문, 딱 외부 지문. 나올까? 근데 거기 땅끝도 있어. 땅끝. 심지어 내가 네가 걸렸어요. 걸린 작품이야? 나 땅끝은 내가 아예 안 봤거든? 땅끝은? 너 뭔 작품인지 못 봤어. 땅끝 수업 해줄게요. 쳐버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어디에 계신데? 북간도에 계신데. 자, 북간도 동그라미. 그러면 화자가 지금 어머님을 그리면서 어머니가 있는 구체적인 공간을 얘기했지. 그렇지? 구체적인 공간을 얘기했어. 그럼 질문해보자. 봐봐. 어머니가 지금 북간도에 있단 말이야.
북간도. 쌤 항상 공간하면 공간의 분위기를 좀 설정하라고 하거든. 이해했어? 자, 북간도는 누가 있는 공간이야? 어머님이 있는 공간이야. 쌤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그냥 어머님이라 쓸게요. 그럼 이 공간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긍정적이요. 긍정적이죠. 왜? 누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봐. 이 북간도에 만약에 내가 있다면 이렇게 쓰겠어? 안 쓰지. 그러면 요거랑 조금 다르게 내가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일본입니다. 동주 했잖아. 일본이에요, 일본. 이해했어? 일본이야. 얼마나 그립겠니?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리고 동주시 중간중간에 얘네가 박혀있잖아. 얘네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자,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라고 했어. 이해했어? 봐봐. 별빛이 내린 언덕이니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긍정적일 거야. 이유는 무슨 빛이 내렸어? 별빛이 내렸어. 별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니까요. 납득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언덕 위에 자, 내 이름자를 써봤대. 자, 내 이름자. 끝났어 이제. 내 이름자. 이거 하고 바로 쉽게 쓰는 시 바로 갑니다. 내 이름자. 그럼 봐봐. 내 이름자니까 다 치우고 이름. 내 이름. 이해했어? 내 이름. 봐봐. 내 이름을 보니까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야? 봐봐. 이름인데 잘 봐. 나 이렇게 써볼게.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야. 그러면 지워버리고 싶으니까 내 이름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이겠죠. 달리 논란의 여지가 없지? 부정이겠지? 그럼 이제 생각해보죠. 왜 부정일까?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게. 왜 부정일까? 이때 당시가 1930년대에서 40년대 사이란 말이야. 그때 당시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무슨 개명을 하라 그래? 창씨 개명을 하라 그래. 그러니까 아예 싸그리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사상과 문화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면 왜 이름자가 조금 부정적일까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일본을 넘어가려면 반드시 뭘 했어야 돼? 그렇지. 창씨 개명을 했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표현상으로 항상 우스갯소리 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윤동주가 아니라 나카무라상인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이름을 바꿨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굴복한 거나 다름없을까? 그렇지. 그러면 왜 지워버리고 싶냐면은 뭔가 마치 일본에 뭐 한 것처럼 굴복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거야. 이래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뭔가 내가 그 이름을 쓰는 공간 있지. 무덤자. 거기도 뭔가 부정이어야 될 것 같잖아. 그지? 이해했어? 뭔가 부정이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거긴 부정을 하면 안 돼. 왜? 뭐가 내린 언덕이야? 별빛이 내린 언덕이거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 위에 뭐가 부정인 거야? 이름이 부정인 거야, 얘들아. 이름이. 이해했어? 자, 그러면 그 언덕이 긍정이잖아. 야, 기가 막히게 그걸 살려요. 갑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라고 했어. 자, 여기 벌레가 나왔어. 벌레가 존나 울어요. crying을 많이 해요. crying 많이 해. 존나 울어. 그래서 막 퀴뚝퀴뚝퀴뚝퀴뚝 이렇게 운다는 소리야. 존나 울어. 그럼 봐봐. 왜 울까? 라는 생각해봤어. 왜 울까? 봐봐. 이 운다는 게 운다는 게 이게 지금 진짜로 crying 한다는 거면 벌레가 이러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벌레가 울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 무슨 이입이 된 걸까? 감정이입이 된 거야. 봐봐.
이때 누구의 감정이 이입이 된 거야? 맞아요. 화자의 감정이 이입이 된 거야. 내가 이거 6글자로 뭐라 할까? 세계에서 이거 왜 배우는지 알겠어 이제? 대상을 함부로 판단 안 한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게 돼. 감정이 맨날 배우지. 이 씨발 왜 배우는지 애들이 이해를 못해. 이걸 왜 알아야 돼 내가? 이러잖아. 세계의 자아와. 이 말 하면 끝이야. 이게 현대시거든. 이해했어? 세계가 내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근데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아의 세계화라고 해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세계가 나처럼 보인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세계를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렇게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 벌레는 그 의인법 사용된 거예요? 응? 의인법이 사용된 건가요? 봐봐. 감정이 이입이 된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실제로 유유 하고 있다는 소리지. 그지? 이 운다는 표현 누구한테 안 붙여요? 사람한테 안 붙이는 말이란 말이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에서 절대로 의인법을 물어보지 않아. 왜? 애매하거든. 벌레도 울 수 있잖아. 그잖아. 벌레도 울 수 있잖아. 애매해서 안 물어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의인법 그런 건 잘 안 내. 잘 안 내.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 자, 그러나 별표. 그러나 얘들아, 그러나 무슨 표지어일까? 선생님 항상 V 표시하거든요. 그러나는 다른 점이 나오는 거야. 다른 점 타겟팅. 얘들아 반대라고 알면 안 돼. 그러나 다들 반대로 알고 있지. 그지? 네. 강조. 다른 점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봐봐. 다른 점을 타겟팅 할 거야. 다른 점을. 그럼 보통 이 그러나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상, 뭐랄까? 전환 표지어라 그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반대가 튀어나와요. 이해되니? 자,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그럼 봐봐. 겨울에서 어디로? 봄이래. 자, 봄이 오면 아직 안 끝났어.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그럼 봐봐. 여기에 푸른 잔디가 피어난다거든. 이해했어? 그럼 자, 봐봐. 여기 잔디가 피어난대. 얘들아, 잔디 피어난다고 하면 잔디가 위로 피어나요? 밑으로 피어나요? 위로 피어나죠. 그럼 내가 이렇게 표현도 괜찮을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무슨적 이미지? 상승적 이미지. 선생님 추론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 피어난다만 가지고 상승은 좀 그래요. 이해했어? 오케이? 자, 추론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거 상승적 이미지라고 딱 박으면 이거 틀릴 수도 있어. 알겠지? 의미상으로 좀 이해해보자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상승적 이미지는 보통 긍정에서 부정이었어? 긍정이었지. 무슨 력을 상징해? 생명력을 상징해.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어떤 키워드도 있냐면 푸른이라는 키워드도 존재해. 납득돼서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푸른 잔디가 피는 상황. 내가 지금 얘를 그러면 이제 긍정으로 볼 거야? 부정으로 볼 거야? 긍정으로 볼 거야. 그러면 봄이 당연히 긍정이어야겠네. 이해했어? 그럼 겨울은 너네 지금 얘기 다 입 벌리고 얘기하고 있지? 이거 부정이잖아. 그럼 이거 지금 이렇게 표현될까? 현실이라고? 현실? 그러면 이 봄 내가 미래라고 표현이 될까? 자, 그럼 현실 무슨 강점기? 봄 미래 무슨 복? 무슨 복? 광복. 읽어보자.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라고 했어. 그럼 봐봐. 자, 여기에 내 이름자 묻힌이야. 봐봐, 이런 거야. 내가 뒤진 다음에도 이 소리예요. 이해했어?
내가 뒤진 다음에도 뭐야? 자랑처럼 뭐 할 거래? 풀이 무성할 거래. 그러면 여기에도 풀이 뭐 할 거래요? 졸라 많을 거래요. 이해했어? 자, 풀이 많다는 거 이제는 뭐라 표현했으면 생명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했어? 미안합니다. 풀 생명력. 납치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봐봐. 이때는 당연히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긍정이겠네. 자, 이때 언제겠어? 광복 후, 독립, 조국 독립 후. 끝. 됐나요? 오케이? 별거 아니죠?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세요. 쭉 넘겨서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 자, 이거 영상에 남겼으니까 됐죠? 자, 갑니다. 이거 한 방에 하면 되게 쉽게 이해해요. 한 방에 하면. 연결돼 있는 느낌. 어? 연결돼 있는 느낌이. 연결돼 있는 느낌이라기보다 이 사람의 시의 세계가 거의 보통 다 비슷해. 그리고 심지어 얘를 보고 오잖아. 얘를 보고 오면 나름대로 이 사람 좀 비슷하게 썼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왜냐면 윤동주 시 중에서 아름답게 끝나는 시가 보통 없거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끝나는 시가 보통 없거든? 근데 긍정적으로 끝나는 시의 대표 주조가 얘네 두 개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거기 쉽게 쓰여진 시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시가 쉽게 쓰여진 게 뭔가 좀 있나 봐. 아시겠죠? 자, 일단 선생님이 그냥 쉽게 쓰여진 시라 하고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 밖에 뭐가 속살거린데? 그렇지. 창 밖이라고 해볼게. 얘들아, 창 밖이면 내부야, 외부야? 외부라 할 수 있겠지? 외부에 밤비가 속살거린대. 밤비가. 자, 그 다음에 표현 주목. 여기 속살거려라고 했지. 얘들아, 속살거린다라는 건 보통 누구한테 붙이는 말이야? 이 비 같은 경우는 절대로 속살거릴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100% 뭐라 볼 수 있어? 그렇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출제를 하는 거야. 이건 100%잖아. 다른 여지가 없잖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해볼게. 얘들아, 여기 밤이라고 돼 있지. 비는 비인데 무슨 비? 밤비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 시간적 배경이네. 시간적 배경. 얘들아, 잘 봐. 내가 공간, 즉 이 배경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쌤은 항상 뭘 판단하라고 하냐면은 분위기를 항상 판단하라 그래. 분위기. 얘들아, 쉽게 쓰여진 시, 시대 현실이 어떤 현실이야?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이야. 그러면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의 시간적 배경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렇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해석이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뭐가 붙어 있어? 정서를 심화시킨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어떤 정서를 심화시킬까? 얘 도대체 얘 정서가 뭔데? 부정적일 거 아니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육첩방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육첩방, 방. 자, 무슨 방. 봐봐. 무슨 방이라는 거는 외부야, 내부야? 내부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봐봐. 자, 선생님이 내부라는 글자에서 부를 지우고요. 면이라고 해볼게요. 면. 그러면 외부에서 어디로 보는 게 바뀐 거야? 내부, 내면으로 보는 게 바뀐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냐면 시선의 이동이라 그럽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시선의 이동. 개념 뭐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잘 봐. 시선의 이동이라는 게 개념어기 때문에 너 어떻게 할 거냐면은 판단 기준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럼 시선의 이동은 어떻게 드러내면 주목하는
대상이 변화하잖아? 그럼 100% 시선의 이동이야. 눈길 두는 게 달라지잖아? 그럼 100% 시선의 이동이야. 왜? 눈길 뭐야? 눈으로 시선이잖아. 눈길 두는 게 달라진다고. 그럼 다른 대상에서 얘기하고 있어. 100% 시선의 이동이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자, 그 다음에 육첩방이라고 표현을 했어. 근데 이게 무슨 나라래? 남의 나라래. 자, 우리 세계의 자아와 한번 해보자. 이게 긍정적 공간에 있으면 남의 나라라 표현했겠어? 아니죠. 그럼 봐봐. 나 이 세계의 자아와를 통해서 이 남의 나라를 긍정으로 볼 거야? 부정으로 볼 거야? 부정으로 볼 거야. 그럼 여기 어디게? 그렇지. 일본이에요. 자, 연결되니? 얘 지금 어디에 있어? 일본에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가볼게. 그러면 여기는 그냥 어가, 구속, 밀폐 아주 연병인 단어 다 갖다 붙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 상황에서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잘 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래. 자, 갑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래. 그럼 봐봐. 시인이랑 슬픈 천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 질문 이때 시인이 누구게? 그렇지. 이때 시인이 누구? 화자야. 화자. 그럼 화자가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을 하고 있대. 얘들아 천 어렵다. 나 이 단어로 바꿀래. 운이라고. 그럼 얘는 화자는 시인이라는 운명을 태어난 거야. 운명으로. 그럼 질문해보자. 여기 지금 슬픈이라 돼 있거든. 슬픈? 그럼 내가 그렇게 타고난 게 슬픈가 봐. 이해했어? 그럼 슬프다고 하니까 이 운명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오케이, 부정적이야. 그럼 봐봐. 이제 또 중요하지. 자, 똑같이 해보자. 왜 부정적이야? 왜? 왜 부정적이야? 그럼 내 질문을 바꾸면 왜 슬퍼요, 이게? 시인은 왜 슬프냐고. 이거를 이해해야 돼, 이거를. 이 시인이 왜 슬프냐고, 왜? 봐봐. 주변 환경 생각해보자. 왜 슬프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건 뭐야? 동주도 했잖아. 마땅히 해야 하는 건 뭐야? 무슨 운동? 독립운동이에요. 그럼 봐봐.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데 독립운동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내가 해야 하는 거를 할 수 없는 삶으로 태어난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슬프다고 얘기를 하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끔 난 태어난 거야. 왜? 난 태어나기 어떻게 태어났어? 시인으로 태어났다 하니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한 줄의 식을 적어볼 거야. 한 줄에 시를 적는데.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 나 이제 이거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한번 해줘 볼게요. 뭐냐면 내가 시인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못해. 그러니까 존나 슬퍼.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시 쓰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시라도 쓰겠다는 소리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이걸 보통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시인이라는, 잘 봐. 시인이라는, 이거 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소명의식을 나타낸대. 소명의식. 자, 시인이란 소명의식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 자, 이거 내가 쌤이 이제 해석을 해줄게. 자, 봐봐.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소리야. 이해했어?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 얘들아, 최선이니까 최고가 아니잖아. 그죠? 소극적으로 성찰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표현을 조금 더 과격하게 하잖아. 이건 선생님마다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거야. 뭘로 저항하는 거야? 펜으로 저항하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계속 가볼게. 그 다음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누구의 학비봉투를 받았을까? 어머니의 학비봉투를 받은 거야. 어머니 어디 계셔요? 한국이지. 그치. 북한도. 오케이. 뭐, 그때 당시에는, We are the world였으니까. 알겠죠? 뭐, 지금, 뭐, 이렇게, 정은이 형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오케이. 북한도. 거기 지금 어머니가 계신단 말이야. 거기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담긴 학비봉투 딱 받은 거야. 얼마나 이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니? 이들이 무슨 말인지? 자,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와. 늙은 교수야. 늙은 교수. 자, 봐봐. 이 교수의 선생님 넣어볼게. 너 나 표현할 때 늙은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겠어? 안 하겠지. 이유가 뭘까? 물리적 말고 생체적으로 말고 생리적으로 말고. 봐봐. 네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잖아. 절대로 늙었다는 워딩 안 붙여요. 왜일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뭐의 뭐화? 세계의 자아와.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애초에 이미 늙은 교수라고 한다면 이미 이 친구 긍정으로 볼 거야? 부정으로 볼 거야? 부정으로 볼 거야. 자, 이제부터 내가 해석을 붙이기 시작해 볼게.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늙었다고 하니까 현실과는 많이 어떻게 돼 있을까? 좀 멀어져 있겠지. 그지? 그러면 현실과의 괴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의 뭐하라고? 세계의 자아와. 즉 자신의 무기력함을 세계를 바라볼 때 쓴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이렇게 두 개.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 됐지? 이해들이 무슨 말인지?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자, 여기에 강의까지 쌤이 의미 부여를 해볼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얘들아, 요 강의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봐야겠죠. 왜? 누가 강의하는 거야? 늙은 교수가 강의하니까.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부정적 워딩을 붙여보자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에 안주하고요. 순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이지. 얘가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이기 때문에. 납득되니 무슨 말인지? 계속 갑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공감되지? 어떤 표시도 안 남아도 돼. 아, 그렇지. 존나 힘들겠다. 동중 때 친구 있었잖아. 동중 친구. 그만 이름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몽규였나? 몽규? 손몽규였나? 뭐였지? 몽규. 그 새끼 뒤져요. 걔 뒤져요. 다 잃어버리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왜? 걔 상해 임시정부로 가잖아. 그죠? 걔 뒤져요, 걔. 자, 그 다음에 뒤에 봐봐.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친전하는 것일까? 그럼 봐봐. 홀로 뭐 한대? 친전한대. 얘들아, 자, 나봐. 침전, 화살표를 표현해봐. 위야, 아래야? 침전. 뜻이 뭔 것 같아? 침전 뜻이 뭐야? 가라앉는다. 내가 그래서 어휘 공부하라는 거야. 이거를 가라앉는다라고 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 뉘앙스가 한 방에 판단이 돼. 얘 뜻을 모르잖아? 이거 뒤져도 몰라요. 이래서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선생님이 되게끔 해줄게. 자, 일단 침전의 뜻을 아는 친구 케이스. 침전인 거 화살표 나타내는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우하향이지. 그지? 그럼 무슨 적 이미지야? 하강적 이미지지. 이게 빨리빨리 안 튀어나오면 시험 못 봐요. 하강적 이미지. 그럼 봐봐. 하강적 이미지라는 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이게 아닌데. 부정이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 부정이야. 그럼 봐봐. 누가 침전해요? 누가 침전해요? 아니, 누가 침전하냐고요? 화자가 침전하죠. 그죠? 근데 화자가 어떻게 한대? 홀로 침전한대.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이런 거야. 내가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줄게.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상황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야. 선생님이 이 표현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 볼게. 한마디로. 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해 볼게. 삶에 대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뭘 느끼는 거야? 회의한다는 소리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좀 나쁘게, 좀 부정적으로 성찰한다는 소리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 그 문장 중요하겠냐? 안 중요하겠냐? 존나 중요해요. 이유가 뭘까?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한번 가보자.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제목의 의미라고. 첫 번째 교시가 너무 길어도 나한테 지랄하지 마세요. 이걸 한 방에 해야지 이해가 편해. 알겠지? 봐봐. 별에는 밤도 그리워하는 상 존나 많이 나왔지. 그지? 그리워하는 상 존나 많이 나왔잖아. 그리고 막 부정상황 막 벌레 막 하고 막 크랑크랑 막 그랬잖아. 맨 끝이 어떻게 끝나요? 맨 끝. 별에는 밤. 긍정적으로 끝나지. 푸른 잔디가 내 이름자 묻힌 그 언덕 위도 자랑처럼 무서웠겠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부정이었다고 어디로 넘어가야 돼? 긍정으로 넘어가야지. 얘가 똑같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갑니다. 제목의 의미 가볼게요. 제목의 의미 이런 거야. 자, 봐봐.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이것도 두 가지 의미 다 설명을 안 해줘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주면 잘 들어. 알겠지? 자, 두 가지 의미였어. 선생님이 이렇게 좀 쪼개어 볼게.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시대 현실을 반영한 거야. 시대 현실 반영. 쌤이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인데 but 나는 방에서 뭐 쓰고 있는 거야? 시스미야. 그럼 봐봐. 시를 쉽게 쓰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나 지금 원래 뭐 하고 있어야 돼? 독립운동이 안 되잖아. 시를 쉽게 쓰는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하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잘 봐. 시대현실 반응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 시 자체의 표현의 한계예요. 표현의 한계. 봐봐. 너 지금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죠. 그죠? 힘들죠. 너 지금 힘든 상황 있지? 너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거 힘든 상황 있지? 그거 글로 표현해봐. 글로 표현해봐 하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글로 표현이 안 돼요. 완벽하게 글로 표현이 다 안 돼. 그게 정상이야. 왜요? 삶의 힘듦이라는 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거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자, 이런 거야. 자, 현실의 힘듦. 현실의 힘듦이라는 거 있지? 그거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해. 현실의 힘듦이라는 건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해. 근데 그거를 내가 시로 표현하겠다고 한 것 자체부터가 존나 부끄러운 거야. 왜? 글로 표현이 안 되거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이런 거야. 시를 쉽게 쓰는 게 왜 부끄럽냐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일제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방구석에 앉아서 시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삶의 힘듦이라는 거는 글로 형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힘듦이라는 거, 그 괴로움이라는 건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야 돼. 그러면 다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이런 거 만약에 그 공부를 안 했으면 거의 못 푸는 거 아니에요? 응? 공부를 아예 따로 안 했으면 거의 못 푸는 수준 아니에요? 왜요? 연구 지문으로 나오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왜요? 이거 보고 저렇게 해석이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 보기를 주겠지. 보기를 주겠지.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응. 내신은 그러면 안 되지. 내신은 보기 먼저 보는 거 아니야. 지문만 보면 돼. 지문 해석만 똑바로 되면 돼. 어떤 외부 지문이 나오던 간에.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나도 됐죠? 오케이? 이런 거야. 자, 잘 들어. 이런 거 한자라도 더 확실하게 배우자고 나한테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되는 거지. 뭐 다른 이유 있니?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요. 뭐 그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다니는 거지. 안 그래요? 자, 갑니다. 자, 거기 봐봐. 실제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시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을 시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오케이? 그리고 나름대로 이 일제시대인데 방에서 시만 쓰고 있다는 거. 이 상황도 말이 안 되고 부끄럽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건 봐봐. 이런 거야. 자, 이 제목의 의미에서 보통 드러나겠지만 제목에서 보통 드러나겠죠. 이 제목의 의미에서 대립적인 속성을 활용을 합니다. 봐봐. 시를 어떻게 써요? 쉽게 써요. 근데 인생을 어떻대요? 어렵대요. 대립적 속성을 활용한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계속 가볼게요. 부끄러웁니다. 그 다음에 자, 봐봐. 이렇게 해서 자자자자 나봐봐. 이렇게 해서요. 아, 나 부끄럽게 살았네. 라고 인지를 한 거야. 이해했어? 부끄럽게 살았네? 라고 인지한 거야. 그래서 잡아. 그래서 1연을 반복을 하는데 조금 변주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 하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다고 해요. 그럼 봐봐. 걔는 내부에서 어디로 간 거야? 외부로 간 거지. 여기도 공감됐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내부니까 내면이라도 괜찮겠지. 그지? 그래서 자아 성찰이라고 볼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하나하나 의미 다 보여볼게요. 이렇게까지 부여한 사람 없어. 근데 내가 좀 변태라서 그래. 자, 너네한테 좋은 변태예요. 알겠죠?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인데 너네한테는 좋은 변태예요. 알겠지? 자, 뭐라는 거야? 도대체? 하여튼 되게 집요한 사람인 거야. 너네한테 되게 좋은 집요함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뭐야? 자, 여기 화살표는 뭐냐면 완료한 거야. 내가 뭘 끝낸 거야? 자아성찰을 끝낸 거야. 이해했어? 봐봐. 자아성찰 답이 뭐였어? 자아성찰 답이 뭐였어? 나 뭐하다? 부끄럽다. 아, 나 부끄러움 인식했네. 이해했어? 봐봐. 이제 외부라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변화가 없잖아. 그지? 그럼 자아성찰 안 하리만 못하지 않아? 그지? 그럼 봐봐.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무언가 인식이 바뀔 거야. 어떻게 바뀔 거냐면 외부를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에서 무슨 말이지? 왜 긍정적 인식을 하냐면 갑니다.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데 이에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제 인식 바뀔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얘가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요. 자, 이 인식의 변화의 첫 번째. 여기서 끝이야. 등, 불을 뭐 한대요? 밝혀. 뭘 내몬데? 어둠을 내몬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질문하면 끝이야. 자, 봐봐. 두 가지 지점. 내몬데.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왜? 내몰 거니까. 네모는 행위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어? 아, 네모는 행위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둠이 긍정이야, 부정이냐고. 부정이죠. 그죠? 내몰 거니까 부정이야. 두 번째, 얘랑 연결될 수 있는 시어 뭐 없어? 입초방. 너? 오케이. 밤이에요. 너 여기서 밤 뭐였지?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부정이요. 그랬잖아. 이해했어? 이거 뭐 하게 돼, 내가? 내몰겠대. 그럼 질문? 등불을 밝힌대. 그럼 얘는 밤을 몰아내는 거기 때문에 밝은 이미지지. 됐지? 그럼 등불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거 완전 쌉긍정이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내몰고! 아직 문제 안 끝났어. 시대처럼 올. 자, 시대처럼 올. 시대처럼 올. 아침이래. 자, 질문. 요 아침이랑 연결돼야 될 게 뭘까? 아침? 어? 안 적혀 있잖아. 등불이요. 등불이랑 연결해야 돼. 그럼 아침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등불을 밝혀서 아침, 시적으로 아침을 내가 뭐 한대? 기다린대. 기다리는. 그럼 봐봐. 내가 기다린대요. 그래서 내가 기다린대. 기다리는 대상이니까 당연히 긍정이지. 근데 이 이미지와 연결된 건 뭐밖에 없어? 등불이랑 밝은 이미지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봐봐. 기다리는 자자자자자자자. 봐봐. 최후의 나라고 했어. 오케이? 자, 가보자. 최후면 쌤 표현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까? 결과적이라고. 최후니까.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결과적이라는 거는 무언가의 끝이라는 소리겠네.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무언가에 들어갈 걸 쌤이 이렇게 표현할게. 자아성찰이라고. 자, 여기까지 납득됐어? 자, 자아성찰이 끝난 날에. 자아성찰이 끝난 날에 긍정적 자아야, 부정적 자아야? 긍정적 자아야. 왜요? 나 뭐 느꼈으니까? 부끄러움 느끼고 이제 뭐 할 거니까요? 등불을 밝힐 거니까요.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최후의 나가 너무 긍정이어서 얘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아는 자아인데 무슨적 자아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적 자아라고 얘기해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본질적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나 계속 할 거야. 지금 계속 할 거야. 갑니다. 자, 그러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최후의 나가 긍정적 자아지. 그지? 그러면 이 아침보다는 긍정이겠지. 그래서 쌤이 해석을 뭘 붙일 거냐면 여기다가 광복이라고 혹은 독립이라고 붙일 거야. 그럼 봐봐. 야야야야야야. 그럼 이제 걱정되는 파트가 딱 한 파트 남지. 이게 뭔 뜻이야? 시대처럼 오리? 그럼 봐봐 이런 거야. 자, 올이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야. 일단 미래 적어볼게. 그럼 느낌 뭐지? 느낌 뭐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해결이 됐어. 맞지? 여기 다 이해했잖아. 그럼 이제 내가 뭐만 이해하면 돼? 시대처럼만 이해하면 돼. 자, 이런 거야. 자, 시대라는 보통 말을 언제 쓰냐면요. 우리 학원에서 금기어긴 한데, 왜냐면 시대인재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학원에서 금기어긴 한데, 시대라는 걸 보통 언제 쓰냐면 시대 정신 일할 때 보통 많이 쓴단 말이야. 시대 정신. 그럼 그 당시 때 지배적인 생각이라는 소리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그럼 그 당시라는 의미로 시대를 쓰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 그럼 봐. 어느 시대든 시대는 반드시 존재해요. 맞죠? 어느 시대든 간에 시대는 반드시 존재해. 맞지? 중세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 근현대라고 얘기하잖아. 이해했어? 현대. 현재 시대. 이해했어? 오케이? 납득됐지? 무슨 말인지. 그럼 시대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무조건 존재라는 소리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해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존재하는 미래의 광복 독립을 기다리는 본질적 자아. 이제 해석이 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이 문장을 그 누구보다도 쉽게 너가 타인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시대라는 거 어디든 간에 반드시 시대란 말이 붙는다. 그럼 얘는 시대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갖고 있고 올이라니까 뭐? 미래. 기다리니까 아침이라는 긍정적 이미지. 여기 해석 나 모른다고 쳐도 최후의 나니까 결과적이라고 바꿀 수 있고 그럼 얘는 뭐가 끝났다고 볼 수 있고 뭐가 끝난 거야? 자아 성찰이 끝난 거거든. 그럼 자아 성찰이 끝난 나는 당연히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어서 무슨적 자아? 긍정적 자아를 쌤이 본질적 자아라 표현한 거야. 그러면 반드시 존재하게 된 미래를 기다리는 본질적 자아. 그럼 그때의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광복과 독립이겠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나도 됐죠? 자, 다음.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 그 다음이. 한번 봐봐. 내가 지금, 나봐. 어둠을 내몰라고 하잖아. 그죠? 어둠을 내몰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런 거야. 자, 밟아. 현실 상황을 뭐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극복하고자 해요. 이해했어? 그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해됐니? 100% 출제야. 100%. 한 5만 8천% 출제야. 이해했어? 이 시를 만약에 출제를 하는데 얘를 안 내잖아? 그 교사는 잘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극복 의지가 있어. 납득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등불과 어둠이라는 무슨 대비가 냐면 명암의 대비가 존재해. 이해했어? 명암의 대비가 존재해. 이해됐니?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잘 봐. 요 본질적 자아 있지? 요 본질적 자아. 긍정적 자아라고 했죠? 그죠? 얘랑 반대되는 자아가 있거든? 누구게? 얘랑 반대되는 자아. 그럼 질문해보자. 정답. 시인이거든? 시인? 여기 찾을 수 있는 게 시인밖에 없어. 이해했어? 아니면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는 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이때 붙어야 될 자아는 무슨 적 자아라고 하면 좋을까? 현실적 자아라고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때의 현실은 무슨 현실이야? 순응하는 현실이에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일제강점기 굴복한 거죠. 나쁠 때니? 자, 근데 봐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자아가 됐잖아. 왜요? 내가 뭐가 끝났기 때문에? 자아 성찰이 끝났기 때문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봐봐. 잘 봐. 나가 나에게 뭘 건네냐면요. 작은 손을 건네요. 작은 손을 건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작은 손을 내밀어서요. 이 손이 눈물과 위안을 의미한대. 이해했어? 눈물과 위안을 얘기한대. 그리고 무슨 악수라고 하냐면 최초의 악수래. 얘들아, 요 악수라는 거는 화해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 봐봐. 너는 위로하고 눈물을 흘려준 얘가요. 얘가 흘릴 거 아니야? 얘가 위로 보내고 얘가 긍정적 자일까? 부정적 자일까? 어? 긍정적 자일까? 부정적 자일까? 부정적. 이유는? 눈물과 위안. 그게 왜요? 그게 부정적인 뜻 아니야? 저렇게 푸니까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실화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못 살아남아. 이때 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왜요? 손을 내미니까. 손을 내미니까가 왜? 위안을 주니까. 봐봐. 위안을 준다. 누가? 내가. 그럼 위안을 주는 대상이. 위안을 주는 주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너한테 위안을 보내는 거야. 위로해 주는 주체가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그럼 여기 긍정이라고 박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에 오는 자아가 무슨 적 자아일까? 본질적 자아야. 그럼 여기에 오는 자아가 무슨 적 자아일까? 현실적 자아야.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눈물과 위안을 보냈대잖아. 그럼 이거 선생님 표현을 요 위안을 내가 위로라고 해볼게요. 위로. 얘들아 끝났어. 위로라고 해볼게. 봐봐. 왜? 또 왜야? 왜 위로할까? 왜? 나 성찰해보니까 얘가 불쌍해. 왜? 굉장히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잘못됨을 인지했거든. 근데 이거 한 방 때문에 불쌍해. 이것 때문에. 얘는 태어나기 어떻게 태어났어? 시인으로 태어났어. 얘 어쩔 수밖에 없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내가 보내주고 싶은 거야. 뭐를? 위로를. 내가 여기다 써놓을게. 왜? Why? 시인이니까.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 그만 널 괴롭혀라. 너 성찰해서 나 깨달았잖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성찰해서 본질적 자, 순수했던, 너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정말 좋았던 자로 인지했으니까 너 그만 괴롭혀. 너 괜찮아. 충분해. 그만해. 라고 뭐 건네는 거야? 위안을 건네는 거야. 근데 왜 최초의 악수라고 할까? 봐봐. 최초의 악수라는 건 화해지. 누구랑 화해했어? 본질적 자아나 현실적 자아나 화해를 했지.
그러면 쌤이 이렇게 표현도 괜찮을까? 이제 드디어 본질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랑 원래 결합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가능하게 된 거야. 이제 합치가 된 거지. 내가 이제 이퀄 뭐가 된 거야? 본질적 자아가 된 거야. 무슨 적 자아? 긍정적 자아가 된 거라고. 근데 그게 처음인가 봐. 오케이? 이해했어? 그래서 나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걸 좀 드러내는 작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해됐나요? 러닝타임 되게 깁니다. 알겠죠? 지금 몇 분 했냐면요. 1시간 반째 했어요, 내가. 거의. 1시간 반째. 나한테 영상 길다고 지랄하지 마. 알겠지? 오케이.